네, 김태규 기자의 젠더 프리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년 한 해 있었던 젠더 이슈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5가지 이슈를 살펴봤었죠. 이어서 6번째 이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지난 2003년 처음 논의된 차별금지법은 그간 수차례의 입법 시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입법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정의당은 2020년 6월 29일 당론으로 정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권위도 같은 달 30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공개하면서 국회에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23일 인권위가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7.7%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고 응답한 비율은 73.6%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발의와 인권위의 평등법 제정 촉구가 있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신교계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상황에서 인권위가 제정 필요 의견을 밝힌 만큼 21대 국회에서마저 입법이 좌절된다면 여당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7번째 이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가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이슈입니다. 작년 7월 10일 새벽,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 북악산 삼천각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사망 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내용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던 2017년부터 다른 부서로 발령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속옷 차림의 사진,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피해자를 향해 지지자들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고소인, 피해 호소인으로 칭하는 등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저버리고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 당일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에게 알 수 없는 경로로 경찰의 수사 상황이 전달됐고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동대표 그리고 여당의 남인순 의원을 통해서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사망에 앞서 지난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4개월여간의 수사를 거쳐서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관용차 내에서 이뤄진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8번째 이슈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징계를 받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 소속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교단 소속 목사에게 중징계를 내려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감리회 소속 목회자인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31일 인천 부평역광장에서 열린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한국 기독교장로회 임보라 목사, 대한성공회 김도래 신부 등과 함께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하면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미로 꽃잎을 뿌렸습니다. 이후 감리회 충청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와 중부연회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은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감리회의 교단법인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을 위반했다며 경기연회에 고발했습니다.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제8항은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일반 범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정직, 면직 또는 출교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2020년 10월 15일 경기 용인시 온누리 큰빛교회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목사에게 정직 2년과 재판 비용 일체 부담을 선고했습니다. 정직 2년은 감리회 교단법의 정직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이 목사는 계속해서 소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이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연회 재판에서 항소하면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9번째 이슈는 나다움 어린이 책 논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선정하고 초등학교 등에 배포했다가 보수 개신교계와 정치권 등의 비판을 받아서 회수한 나다움 어린이 책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나다움 어린이 책은 자기긍정, 다양성과 공존을 지향하는 책을 통해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정됐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롯데지주와 함께 초등학교 교사와 작가 등 전문가 그룹이 선정한 책 134종을 선정해 일부 초등학교에 배포했습니다. 나다움 어린이 책 가운데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와 성관계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엄마 인권 선언, 아빠 인권 선언 등 책에서는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하고 동성 부부와 그 가족을 나타낸 그림을 삽입했습니다. 이에 반동성애 기독시민연합,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 등 보수 개신교계 시민단체들은 여가부가 포르노 같은 동화책을 배포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비판이 일자 여가부는 작년 8월 26일 문제가 제기된 도서 7종에 대해 전량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정책 추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일부 혐오 세력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 여가부를 강력 규탄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하게 평가하고 통렬히 반성하라. 또한 나다움 어린이 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낙태죄 개정과 관련한 이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낙태죄 개정 입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헌재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업무상 동의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 이후 여성계에서는 꾸준히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면 폐지가 아닌 부분적 허용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낙태 허용 기간과 사유 등 합법적 허용 범위를 삭제해 형법으로 이관하고 세부적인 낙태 시술 절차와 사회, 심리적 상담 등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에 대한 처벌 조항과 허용 요건을 규정해서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더해 헌법 불합치 결정된 낙태죄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 출산 여부 결정 가능 기간은 임신 24주 이내로 또 이를 임신 14주, 24주로 구분해서 허용 요건에 차등을 뒀습니다. 14주 이내에는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의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신한 여성의 건강 위험 등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입법 예고에 여성계는 반발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9월 29일 논평을 내고 임신 중지 기간 제한은 낙태죄 유지와 다름없다.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은 여성을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개정 입법 시한 내에 낙태죄 개정 또는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침내
낙태죄 없는 새해를 맞이하게 됐으나 낙태를 시술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수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태규 기자의 젠더 프리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투데이 신문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방문하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